전통적으로 샤프트의 강성은 이 디플렉션 보드를 이용하여 굽힘 강성을 측정해 왔습니다. 광 센서하고 아두이노를 사용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골프에 빠진 남자 골프덕후입니다. 오늘은 CPM과 CPM 매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PM은 사이클 퍼 미니트의 약자로 분당 진동수를 말합니다. 보통 주파수에서는 초당 진동수, 즉 헤르츠를 단위로 사용을 하죠. 그러므로 CPM은 주파수를 분당 진동수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골프에서 주파수라는 단어를 사용할까요? 골프 클럽의 스펙을 보면 스윙 웨이트는 복잡한 숫자 대신에 C9, D0 등으로 표시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샤프트의 강도도 보통 R, SR, S 등으로 등급을 나누죠. 그리고 헤드 스피드에 따라서 권장되는 플렉스표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거에 맞춰서 드라이버를 고르실 때 같은 강도의 샤프트를 선택하시죠. 이 플렉스 등급은 CPM을 측정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샤프트는 강도에 따라서 고유한 진동수를 가지므로 CPM으로 샤프트의 강도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등급을 나누는 CPM의 값이 기준이 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골프에서는 플렉스를 샤프트 강도라는 용어로 많이 씁니다. 하지만 공학적으로 강도는 영어로 스트렝스라고 쓰고 강성은 스티프네스라고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같은 강도를 갖는 재료더라도 만든 형상에 따라서 강성은 달라집니다. 철로 파이프를 만들면 속이 꽉 찬 봉보다 가벼우면서도 더 강하죠. 그러므로 정확하게는 샤프트의 강성이 맞는 표현입니다. 전통적으로 샤프트의 강성은 이 디플렉션 보드를 이용하여 굽힘 강성을 측정해 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계략적인 값은 알 수 있지만 정확하게 읽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하고 쉬운 방법이 고안되었습니다. 바로 고유 진동 주파수를 측정하는 것이죠. 기계공학에서 웹팔보라고 부르는 수치 해석 모델은 고정된 벽에 한쪽이 고정된 팔의 구조입니다. 디플렉션 보드하고 좀 비슷하죠. 그림에서 매달린 질량 M은 변이 X만큼 처지게 됩니다. 요즘에는 CAD를 이용한 수치 해석으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제품 설계할 때 주로 사용되죠. 디플렉션 보드는 굽힘 강성 EI를 변이 거리로 그래프에 표시한 것입니다. 이 웹팔보 모델의 끝을 튕겨주면 고유의 진동수로 흔들리게 됩니다. 이 진동수는 굽힘 강성과 길이와 무게의 함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수식의 결과를 잘 보시면 굽힘 강성은 고유 진동 주파수의 제곱에 비례를 합니다. 즉 디플렉션 보드 대신에 진동수를 측정하면 굽힘 강성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960년대에 CPM 측정기, 즉 프리퀀시 애널라이저가 개발되었습니다. 이 장비는 고유 진동 주파수를 측정해서 분당 진동수 CPM 단위로 표시합니다. 샤프트의 굽힘 강성을 진동수로 측정하는 CPM 측정기는 현재까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진은 광센서 방식의 CPM 측정기입니다. 이것은 로드셀 방식의 CPM 측정기입니다. 광센서 방식에 비해서 좀 더 정밀하고 개량된 방식입니다. 저 역시도 CPM 측정기를 광센서하고 아두이노를 사용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스윙 웨이트 측정기에 비해서 프로그램은 더 간단합니다. 이 두 가지 측정기의 회로도와 프로그램 소스 등 만드는 방법은 조만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성 모멘트 측정기도 아직 개발 중에 있습니다. 샤프트 메이커는 생산된 제품의 굽힘 강성을 측정해서 등급 분류를 합니다. 버트 쪽에 약 5인치 부분까지를 고정하고 팁 쪽에 일정한 무게를 매달고 흔들어 주면서 측정을 합니다. 이때 측정된 CPM에 따라서 R, SR, S 등급으로 나누어서 인쇄를 하는 것이죠. 보시면 각도별 스파인에 따라서 CPM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고 그 위치를 마킹하고 있습니다. 스파인 위치를 적용해서 인쇄를 하는가 보군요. 프리퀀시 프로파일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가로축은 샤프트 길이이고 세로축은 CPM입니다. 길이와 CPM에 따라서 플렉스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초록색 선은 45인치일 때 235CPM을 R로 분류하는군요. 같은 플렉스라도 길이가 짧아질수록 CPM이 증가합니다. 이 그래프는 KBS사 것 같은데요. 위쪽을 보시면 5.0에서 5.9까지를 R이라고 구분하는군요. 5.5선을 45인치에서 보면 236CPM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커팅되지 않은 샤프트는 45인치 기준으로 팁에 205g을 달고 버트 쪽에 5인치를 클램핑하여 측정하는 것이 기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세부적인 측정 기준과 플렉스 분류 기준이 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클럽을 조립하는 과정을 살펴볼까요? 일반적으로 샤프트는 팁 쪽이 가늘고 버트 쪽이 굵게 만들어집니다. 사진은 다이나믹 골드사의 패럴렐 팁 아이언 샤프트 도면입니다. 클럽별로 샤프트 메이커의 권장 사양에 따라서 팁과 버트 쪽을 커팅합니다. 아이언 헤드 무게를 보시면 7번이 270g이고 7g씩 순차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표준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이 헤드에 샤프트 메이커 권장 커팅표에 따라서 자르고 조립을 하면 일관된 무게감과 강성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몇 개의 메이커별로 아이언 웨지 세트의 CPM을 측정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클럽들은 무게감과 CPM에서 일관성을 가지게 됩니다. D 같은 경우에 매우 잘 구성된 것 같습니다만 B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너무 크군요. 바로 이렇게 CPM도 일관성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CPM 매칭입니다. 즉 같은 굽힘 강성의 샤프트에서 길이도 같더라도 헤드 쪽 무게가 달라지면 CPM이 변합니다. 당연히 무게가 같더라도 길이가 달라지면 강성이 달라지겠죠. 피팅샵에 가셔서 무작정 샤프트 좀 잘라주세요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표는 동일한 CPM으로 설계된 아이언 세트인 경우를 보여줍니다. 파란색의 스윙 웨이트를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값하고는 차이가 많죠. 아이언 3번은 C0, 샌드 웨지는 E 3.3이라 별로 쓰고 싶지 않은 아이언 세트인데요. 일반적으로 CPM 매칭 또는 FM 매칭, 프리퀀시 매칭은 각 클럽의 사이에서 일정한 CPM이 차이가 나도록 조절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골프 클럽의 밸런싱 매칭 방법은 스윙 웨이트, 관성 모멘트, 그리고 CPM 매칭이 있습니다. 이 표는 어느 분이 이 세 가지 밸런싱 매칭을 모두 시도한 결과입니다. 오차 범위 이내에서 아주 잘 맞춘 결과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기성 클럽 메이커들은 스윙 웨이트와 CPM만 맞춰서 생산을 하죠. 그것도 잘 만드는 회사만 그렇습니다. 좀 전에 스윙 웨이트만 맞추고 CPM은 엉망인 메이커도 있다는 것을 표에서 보셨죠? 이 세 가지 매칭 결과가 모두 똑같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진에 브라이슨 디셈버의 클럽처럼 길이와 헤드 무게를 모두 똑같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스윙 웨이트, 관성 모멘트, 그리고 CPM이 모두 똑같아집니다. 스윙도 디셈버와 같이 좀 이상해지겠죠? 저는 스윙 웨이트와 관성 모멘트를 1차 모멘트와 2차 모멘트라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죠. 이것은 테니스 라켓의 스윙 웨이트를 측정하는 모습입니다. 어딘가 익숙한 광경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테니스, 하키, 야구 등에서 클럽의 스윙 웨이트를 측정을 할 때 흔들어서 주기를 측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말하는 스윙 웨이트는 바로 2차 모멘트, 우리의 관성 모멘트인 겁니다. 이전 영상에서 우리는 클럽을 동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사실 1차 모멘트와 2차 모멘트는 완전하게 독립된 물성이 아닙니다. 같은 무게감이죠. 그래서 스윙 웨이트로 매칭을 하면 MY 그래프가 기울어지고 MY로 매칭을 하면 스윙 웨이트가 기울어지는 겁니다.
아마도 옛날에는 관성 모멘트를 간단하게 측정할 기술이 없어서 그 대안으로 저울식으로 측정을 해서 관성 모멘트를 표현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스윙 웨이트 조절을 위해서 그립 쪽에 무게를 추가하지 않는다는 조건만 지킨다면 결과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10% 범위 이내까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골프에 빠진 남자 골프 덕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